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호랑이, 저승사자, 뭐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별명들은 건설 현장에서 붙여졌는데 그만큼 무서웠단 거죠. 1958년 현대에서는 첫 공채를 실시합니다. 삼성이 공채 출신들을 공장 업무의 바닥부터 차근차근하게 익히게 하는 게 특징이었다면 정 회장은 최대한 고난을 주고 일을 맡긴 다음 책임을 묻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전후 특수경기를 맞는다. 무엇보다도 전후 복구 사업이 활발했는데 그 가운데는 1957년 7월부터 실시된 주한미군 증강정책에 따른 건설 물량이 적지 않았다. 어이, 신입. 잠 안 자고 뭐하나? 예. 사장님께서 오산 비행장 활주로 포장공사 시방서를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사흘 안에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입사원한테 그런 일을 시키셨단 말이야? 현장에서 뵀는데 서술이 시퍼러신 게 이거 잘못했다가는 뼈도 못 추겠구나 싶더라니까요. 정 사장님 무섭지. 정 사장님이 화가 나셨다 하면 뭐 중역이고 뭐고 일단 도망부터 간다니까. 그러니까요. 중역한테도 그러신다는데 저 같은 신입이 일 못해내면 얼마나 불호령이겠습니까? 1958년 현대는 10명의 공채 사원을 뽑았으며 공채 사원들에 대한 정주영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근데 그 시방서라는 게 어떤 공사를 어떤 장비를 써서 언제까지 어떻게 완료하겠다 이건데 그 신입이 그걸 할 수 있나? 할 수 있고 없고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 야, 이거 잘만 하면 사장님 눈에 확 띄는 일이구먼 이게. 잘못하면 완전히 찍히는 일입니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잘해보라고. 응? 그리고 저 합숙소 다른 사람들도 자야 하니까 좀 조용히, 조용히 작업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1958년은) 건설사업가 정주영에게 의미 있는 해였다. 그해 5월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를 성공적으로 완공했으며 이로 인해 현대건설은 완전히 안정적 궤도 위에 올랐다.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 준공식 전날 정주영은 매제 김영주와 현장을 돌아보았다. 다 돌아오셨습니까? 이상 없죠? 그래.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돌아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뭐가? 이제 공사는 완료했고 내일 준공기념식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 작년 9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올 5월에 완공을 했으니까 단기간에 해내서 정말 다행이다. 고령교 공사 같은 지옥을 그냥 다시는 경험하지 말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들들 볶으셨죠? 왜? 이 자식. 그나저나 내일 기념식장에는 누구가 나온다고 했지? 예,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 주한미군 요직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각각께서도 나오신다는 것 같습니다. 왜? 각각해서? 그래, 하긴 뭐 6.25 때 파괴된 다리를 완전 복구한 거니까 뭐 의미가 남다르긴 하시겠지. 그래도 이런 행사에 대통령 각각께서 직접 오신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형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뭘? 대동건설, 조웅토건, 극동건설, 대림산업, 삼부토건
이렇게 건설 5인조였는데 현대건설이 들어가서 건설 6인조가 됐다. 건설 6인조? 예. 아니, 건설 최고문은 몰라도 건설 6인조 갖고 뭘 그렇게 좋아해, 이 사람아? 참.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사만돼도 소원이 없겠다 해놓고. 그땐 그렇군. 근데 형님, 왜?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들한테 미군공사에 제출할 시방서를 작성하라는 엄명을 내리셨다면서요? 그래, 내렸지. 사흘 시간을 줬어. 그 친구가 살 안에 그걸 해내겠습니까? 시간을 많이 준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아이쿠 하면서 번개불에 그냥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일을 해야 제대로 일을 하는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두고 보면 알 거 아닌가? 아이, 이거 어디 갔지? 뭘 찾나? 제가 어제 밤새도록 작성한 시방서요. 여기 합숙소 책상 위에 두고 잠시 눈 붙이고 일어났는데, 없습니다. 시원하다. 자네. 그 여기 책상 위에 있던 종이 못 봤나? 무슨 종이요? 그 왜 종이질이 부들부들한 거. 그 약간 투명하고 얇은데 그 도안 같은 것도 그려져 있는 거. 이거요? 예. 이거요. 반쪽 어디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설사병이 나가지고 화장실에서 뭐요? 그것이 우리까지 사장님한테 제출해야 되는 시방서인데. 야, 이 사람아. 그 시방서를 화장실 휴지로 썼단 말이야? 그게 시방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여있길래 그냥 갖다 쓴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이제 죽겠다. 사장님 별명이 호랑이의 저승사자라는데 이제 난 죽었다고요. 지어낸 얘기 같으시다고요? 그러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시방서가 뭔지 건설사에서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잘 알지도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 시방서라는 게 불쏘시개로 쓰이고 화장실 휴지로도 쓰이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건설 현장에 토목이나 건설을 제대로 공부한 사원들이 배치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강 인도교 건설공사의 준공식은요, 1958년 5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를 찍은 몇 장의 흑백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한강 인도교를 걷는 모습이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6.25 때 폭파됐다가 이제 제 모습을 갖춘 한강 인도교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1958년) 현대가 한강 인도교 공사를 완공하고 또 많은 미군 공사들을 따내면서 재벌로 도약하던 바로 그 시절, 구인회는 라디오를 만드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직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만 구인회는 본인의 소신대로 밀고 나갔다. 야, 내가 등사에서 나눠준 거, 그 회의자로 다 피서요. 결국 구인회를 중심으로 종합전기기기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기본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고 필요한 생산시설과 생산물품, 기술요원 확보 대책 등이 마련됐다. 종합전기기기 생산공장은 부산시 부전동 518번지입니다.
그러고 서울중앙방송국이 지방방송국들의 출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또 교회 다니시는 분도 여기 계시지요. 얼마 안 있으면 기독교 방송이 대구, 부산, 광주, 이리, 청주, 춘천 등지에 지방국을 설치합니다. 라디오 수요가 절대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사장님. 그러고 텔레비전 방송국에 시험 방송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방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형님. 와. 형님 말씀만 너무 하지 마시고 여기 중역이라고 앉아있는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지. 더 할 말 있어요? 사장님, 미군 PX에서 하루 동안 흘러나오는 라디오가 수백 대입니다. 밀수로 들어오는 라디오도 많고, 성능도 아주 우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라디오를 만든다 해도 그저 그래서 내가 말을 안 들락한다. 기왕 결정된 일아요. 내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회사 이름이 문제인데 회사 이름은 금성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금성, 금성사. 와 하필 금성입니까? 와, 금성사라는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닙니다. 와 금성이냐? 금성은 샛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자산업은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새벽에 샛별이 길을 비추듯 우리 금성사가 대한민국 전자산업에 길을 비추는 샛별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지요? 예. 여러분이 마음에 없어도 나는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 라디오는 국산 기술 비중을 아주 높여야 한다는 것도 내 생각입니다. 국산 기술 비중을 높이는 건 좋으나 우리한테 무슨 기술이 있을까? 국산 기술이 없으면 외국에서라도 기술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안 되나? 와 자꾸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그 말만 하노. 대한민국에서 전자산업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 구인애가 샛별이다. 내가 금성이 될지라고. 1958년 10월 마침내 금성사가 출범한다. 기업의 오너가 어떤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역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아마 된다는 확신, 신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사를 쭉 놓고 볼 때요, 이때 구인회 회장이 전자산업에 뛰어든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자산업은 당시로서는 아무도 가지 않은 전혀 새로운 시도 아니었습니까? 이후 구인회 회장은요, 새로운 시도에 따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릅니다마는 그만큼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산 최초의 라디오는 물론이고 1960년 선풍기, 1965년 냉장고, 1966년 텔레비전, 1969년 세탁기를 내놓습니다. 모두 한국 최초였죠. 금성사가 라디오를 생산하기 위해 2년 계약으로 영입한 기술감독은 한캐라는 이름의 서독 사람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한캐와 금성사 기술진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긴다. 라디오 생산에 관한 한 사장님과 1차 면담을 했습니다만 나는 우리 독일제를 모델로 했으면 합니다. 독일제요? 왜요? 저희는 일본제를 모델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제요? 일본의 산유가 기술 면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기술 면에서는 독일이 일본을 앞섭니다. 독일의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한국적인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무엇보다 전력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 부분이 감안돼야 한다는 게 우리 금성사 기술진의 생각입니다. 독일제 라디오는 라디오 자체로는 훌륭합니다만 한국의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뭐요?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당신들은 라디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